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너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다문화 학생들 몇 명 학교에 있는 그때 소수의 학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다가 다문화 가족이 되었느냐,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 일명 개강사 랑카랑카 바랑카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의 5%가 다문화 인구수가 되면 그 국가를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5%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인데요. 저가 44살인데 저희 세대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들이 뭐 다민족 국가 뭐 이런 얘기들을 배웠어요.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랑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게임 캐릭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라인 맞춘다고 스리랑카, 블랑카 이렇게 맞췄었어요.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다문화 가족이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걸로서 블랑카와 한국 여자 봉숙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코미디를 보여주고 전문 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이 블랑카라는 사람 코미디가 단순하게 재밌는 코미디인지 아니면 이 블랑카라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있느냐, 문화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 주제에 빠져들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강의 시간이 되겠죠. 사장님 나빠요로 인기를 팍 얻으면서 이제 막 열심히 사장님 나빠요를 막 외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국이 전국의 사장님들 협회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협회 대표들인데 우리 사장님 나쁘지 않다. 왜 블랑카라는 사람은 우리 사장님 나빠요라 그러느냐 항의가 어때 심했죠. 그래서 이제 봉숙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국제결혼 가정으로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봉숙이 나빠요를 했는데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봉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국에 항의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죠. 지금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누님이 계세요. 그분이 스리랑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블랑카 씨 반갑다고, 스리랑카 사람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를 해놓으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스리랑카 사람이 있으면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죠.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나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면 거기에 몇백 명의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분도 많아서 혹시 한 10,000명 이상 만나지 않았을까요? 강사 활동은 2018년도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저는 2005년, 6년도부터 다문화 가족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 강사란 자격증으로 활동한 거는 2018년도부터지만 2년은 계속 되고 있었죠. 그리고 개그맨이 되기 전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하고의 또 3년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44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관련된 이런 인연이 23년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기 전까지가 20년 인생이면 오히려 더 지금 이 인연의 삶이 더 긴 거죠. 현재 외국인 주민 수하고 다문화 가족 인구 수가 2020년도 기준으로 240몇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차별을 하지 맙시다, 다름을 인정합시다 좋은데요. 그냥 이 모든 교육의 제일 핵심 본질은 제 강의 주제에 있는데요.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 라는 주제를 쓰거든요. 사람을 그림자로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종교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뭐 어떤 언어를 쓰건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구인 똑같은 사람이라는 뿐이라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람, 나도 그냥 사람, 언어가 다르네? 그럼 언어가 다른 거 쓰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다른 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속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 학생도 만나보고 결혼이주 여성도 만나보고 막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부색이 하얀 결혼이주 여성분들이 우리 뭐 멋을 내고 싶으면 때로는 노란색 머리 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너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실용적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또 듣기도 들었었고, 학생은 피부색이 백인계 피부색 학생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문화 학생들 몇 명 학교에 있는 그때 소수의 학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다가 다문화 가족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다문화 가족이 되었느냐는 이 질문이 저는 불편하죠. 강사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구나, 더 많은 강의의 목소리를 좀 힘을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창원에 공단 지역이 많은데 병역 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군대 대신 3년 일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대체복무 시스템이 있어서
그때 외국인 근로자 형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형들이 체격들이 정말 좋아요. 힘도 엄청 세고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쇠 이런 거 프레스로 뭐 자르고 막 이런 거만 했어야 되는데 형 안 힘드냐고. 저요 안 힘들어. 괜찮아. 그 형들은 워낙 힘이 세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보다 되게 이런 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고난 피지컬도 좀 중요하구나 그때 느꼈었죠. 저희 회사에 중국 출신의 근로자 형들도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근로자 형들도 있었는데 돈은 똑같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벌면은 나라에 갔을 때 체감은 비슷했는데 중국의 형들은 좀 잘 쓰는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중국도 월급이 한 달에 한 20만 원, 10몇만 원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둘 다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우즈베키스탄 형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엄청 꼼꼼하게 모으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 작년에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한 50루피? 2만 명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200 만점에 200점이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고 있었죠. 우즈베키스탄도 그랬었어요. 스리랑카 형들은 뭐 어떻게 가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즈베키스탄 형이나 중국 출신의 형들은 나 여기 3년 일하고 가면은 집 사고 그리고 택시 사가지고 택시로 이제 돈 벌면서 살 거다. 물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그때 2000년 초반에 현장 노동자들이 180, 70 열심히 했을 때 벌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형들이 그때 200 얼마 벌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임금이 더 센 게 아니라 정말 부철주야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가는 그 외국이 더 쌌을 건데 그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싼데 더 많은 돈을 벌어가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들고 갔을 때 체감이 굉장히 컸겠죠. 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바뀌었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계속 그렇게 인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좀 바뀌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라는 모습대로 바뀌는 게 저는 뭐 좋죠. 그 힘듦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결혼이주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보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안녕하세요. 전철기후님 스리랑카에서 온 차민다입니다. 스리랑카 및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힘을 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한번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니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보람했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미세하게 조금의 어떤 차별적 요소들이 조금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다문화 가족분들이 다문화라는 말은 사실 그냥 다양한 인종 문화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면 다 다문화 가족인데 피부색이 어두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 프로그램과 백인이나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양쪽의 제목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그게 똑같은 다문화 가족인데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이 나왔던 프로그램은 다문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백인들이 좀 나오는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목에서부터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은 차별을 낳고 차별은 또 다른 편견을 낳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전문 강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너무 좀 이렇게 깐깐하게 보시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계속 커져 나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문화 강사, 인권 강사를 하면서 전국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요즘 그 블랑카 TV라고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